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오늘 식탁에 김 반찬 올리셨습니까? 작년에는 김 양식업이 매우 어려웠다고 하죠. 예상치 못한 태풍 피해로 김이 죄다 바다로 떠내려갔다는 건데요. 극심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걸 정말 실감하는 얘기죠. 세계적인 CEO와 리더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곧 직면할 전 지구적인 위기로 꼽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요즘 탄소 중립과 신재생 에너지가 떠오르는 이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더해 탈원전도 뜨거운 감자인데요. 관련한 팩트체크 내용 잠시 후 만나보시고요. 성전환 수술 뒤에 강제 전역된 변희수 전 하사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 그리고 대표적인 성소수자 활동가들의 잇따른 극단적인 선택이 있었죠. 차별과 혐오가 일상이 된 성소수자 관련 보도들, 미디어 비평에서 살펴보겠습니다. 3월 6일 토요일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3일이었는데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성전환 수술 뒤에 군대에서 강제 전역당한 변희수 전 하사의 사망 소식인데요. 자신은 대한민국의 군인이고 싶다며 울먹이던 변 하사의 기자회견 장면 다들 네네. 기억하실 텐데요. 네. 오늘은 우리 언론의 그 성소수자 관련 보도를 이참에 짚어주신다고요? 네네. 먼저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변 전 하사는 지난 2017년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한 뒤에 2019년 11월에 타이에서 성전환 수술을 했습니다. 그는 군에서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했지만 육군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전역심사위원회의 회부에 지난해 1월 강제 전역을 결정했습니다. 변 하사는 전역심사를 이틀 앞둔 지난해 1월 20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부당한 전역심사 중지를 요청하는 긴급구제 신청도 함께 제기했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음 날 긴급구제 결정을 내리고 육군 본부의 전역심사위원회 개최를 3개월 연기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육군은 전역심사를 강행했고 변 하사는 육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사망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작년 8월에 계룡대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의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낸 건데요. 네. 다음 달 15일에 이 소송의 첫 변론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 변 전 하사가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강제 전역을 결정한 군 당국에 대해서 이건 차별이다라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의지를 보여왔던 터여서 네네.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이 참 더 놀랍고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죠.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변 전 하사를 포함해서 최근 잇따른 성소수자들의 사망이 사회적인 타살이라면서 조속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언론 보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변호사 관련된 언론 보도를 비평하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언론 보도 비평이 거의 없는 거예요. 저 자신도 생각해보면은 변호사 관련된 보도를 제대로 비평해보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만 안 했나 싶어서 다른 여러 미디어 비평 기사들을 굉장히 꼼꼼히 찾아봤는데요. 네.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안에 대한 총체적인 언론 비평 기사들이 없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새삼 우리가 반성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이유로 체계적으로 변희수 전 하사 관련한 이슈가 우리 언론에 어떻게 보도되었는지 양적으로 질적으로 평가하기란 좀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이 이슈가 워낙 흥미를 가질 만한, 언론이 좋아할 만한, 한마디로 팔릴 만한 아이템이었기 때문에 언론 보도 양은 적은 편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많아요. 네. 너무 많아서 비평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하지만 그 많은 보도들이 과연 의미 있는 내용이었을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되돌아보면 우리 언론이 그를 흥미 위주로만 이야기했고 그를 둘러싼 찬반 의견을 합리적인 논쟁처럼 그야말로 기계적 균형을 맞춰서 처리를 했는데요. 네. 그처럼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혐오를 전달하는 것 이상은 아니었다. 제도를 바꾸는 데는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하는 보도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이 주제를 가지고 클릭수만 높이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주제와 관련해서 심도 있는 공론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인권의 관점에서 거듭 고찰하는 보도들이 나왔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언론의 보도는 낙제점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지난해 초죠. 이 변전화사 관련된 내용들이 언론에서 브리핑되고 논란이 일었을 때 그 보도됐던 기사 가운데 가장 그 기억에 남는 게 이런 거였어요. 남성으로 복무하던 군인이 성전환을 했다고 해서 이걸 여성으로 봐야 하는가? 또는 뭐 군 내부에서 여군들이 반대한다. 이런 주장들이 생각나거든요. 예, 맞습니다. 작년에 동료 여군들이 불편해할 것이라는 그런 주장, 뭐 무서워한다, 불편해한다, 또는 그런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선발 경쟁률이 낮은 남군 부사관으로 입대해서 선발 경쟁률이 높은 여군이 되는 것은 불공정하다.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간지에는 이런 주장을 하는 기고문도 실렸습니다. 여군들이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왔고요. 이런 주장을 하는 댓글도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오마이뉴스에 군인권센터 김형남 사무국장이 쓴 기고문에서 적절한 반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조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김형남 사무국장은 우리 군은 3군 사관학교 수석 졸업자를 여생도가 휩쓰는 시대에 사관학교 여생도 입학 정원 상황까지 촘촘히 정해두면서 여군의 총원 비율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군에게 상위 계급으로의 진출은 여전히 유리천장으로 막혀 있다는 것이 통설이고요. 온 나라 곳곳의 병영에서는 요즘 뒤늦게 여자 화장실을 짓느라고 정신이 없다고 합니다. 여군들은 아직도 막사에 변변한 여자 화장실이 없어서 이 건물 저 건물을 찾아다니거나 눈치껏 남자 화장실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불편함이 변희수 씨 탓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변희수 씨 관련해서 느닷없이 여군의 불편함을 평소에는 제대로 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여군의 불편함을 계속 이제 근거로 갖다 댄 거였죠. 그에 대한 반대 논리로 실체가 불분명한 여군의 불편함을 굳이 이렇게 갖다 대치시키는 이런 태도들, 다른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여군만을 계속 여군의 목소리를 대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비겁하고 또 한편으로는 폭력적이었다. 특히 여군으로 재입대하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매우 폭력적이었다. 사실 그분이 여군으로 만약에 지원했으면 과연 재입대가 됐을까? 실력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허락하는 군이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어떤 분은 우리 사회에 여성과 남성으로 성 정체성을, 젠더를 이분화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다라는 지적도 하더라고요. 성 전환했으면 여성과 남성만 있는가, 제3의 성은 없는 것인가 이런 지적도 하시던데 말씀 들어보면 군내에서의 여성 차별도 해결되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또 여성과 어떻게 보면 제3의 성이라고 쓴 변전화사의 어떤 대립구도로 이렇게 언론이 부각시키면서 사실은 이거는 사실 변죽인데 변죽에만 집중한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 언론이 보도한 것들을 보면 그 언론 기사 그 자체도 사실은 뭐 아까 의미를 둘 만한 기사가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지만 그 기사에 달리는 댓글들 정말 심각하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미디어로 인한 트랜스젠더 혐오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이런 실태조사가 나왔거든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월 9일에 트랜스젠더 혐오 차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조사가 국가기관이 낸 첫 실태조사이고요. 591명이라는 많은 수의 트랜스젠더가 설문에 참여해서 국내 최대 규모의 연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 미디어 경험에 대한 것도 물었는데요.
한국의 트랜스젠더 10명 중 8명이 미디어를 통해서 혐오 표현을 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당수 사람들이 트랜스젠더를 접하는 창구인 미디어가 편견과 혐오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성소수자 관련된 그런 보도보다 그 댓글이 더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일단은 보도 자체가 많이 있으면 거기에 또 그 장이 열리면서 거기에 또 댓글이 쓰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제대로 된 보도가 아니라면 사실 많지 않은 게 오히려 낫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안 하는 이만 못한. 그렇죠. 네. 인터넷에서 혐오 표현을 접했다는 답변은 97.1%에 달했습니다. 가장 많았어요. 대다수네요. 네, 언론을 통해서 접한 경우는 87.3%,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혐오를 접했다라는 분은 76.1%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거의 모든 미디어에서 트랜스젠더에 관한 혐오 표현이 생산되고 있다. 그런데 특히 인터넷이라고 하는 부분, 다시 말해서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댓글 등에서 이런 것을 많이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혹시 이번에 소개해 주신 이 국가인권위의 조사 결과에 네. 그 사망한 변희수 하사 네.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네, 질문이 있었더라고요. 조사 당시에 변희수 하사 사건과 숙명여대 사건에 대한 혐오 표현 경험을 물었어요. 네. 변희수 하사 전역 조치 사건을 알고 있는 참여자 573명 중에서 94.8%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혐오 표현을 접한 경험이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87.6%가 해당 사건에 대한 사회적 반응으로 인해서 힘들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숙명여대 신입생 트랜스젠더 A씨의 입학 포기 사건을 알고 네. 있었던 참여자도 있었는데요. 이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568명 중에서 97.9%가 마찬가지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혐오 표현을 접한 경험이 있었고, 네. 91.5%가 사회적 반응으로 인해서 힘들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 이 변전하사의 사망 소식, 그리고 그에 앞서서 사실은 그 성소수자 활동가시죠. 김기홍 제주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의 사망 소식도 사실은 잇따라 전해졌었죠. 네, 매우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BBC 보도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2017년 랭캐스터 대학 트랜스젠더 자살 연구에 관한 언급이었는데요. 네. 트랜스젠더는 다른 LGBT 사람들보다 자살할 확률이 2배 높다라고 합니다. 수차례 동료 검토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트랜스젠더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서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고 이 연구는 말했는데요. BBC 보도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모든 의료적 지원이 코로나와 관련돼서 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트랜스젠더들이 느끼는 의료적 위기를 짚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런 정도의 보도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정치인의 혐오 표현을 아무 문제의식 없이 그야말로 제대로 된 비판의식 없이 그대로 옮기면서 확대 재생산해주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아까 말씀하신 김기용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지쳤다. 보이지 않는 시민과 보고 싶지 않은 시민을 분리하는 것 자체가 모욕이다. 바로 서울시장 선거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가 퀴어 축제를 거부할 권리를 제기하고 소모적 공방만 벌린 데 대한 서름과 절망을 표출했던 것인데요. 저는 혐오로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정치인들과 이런 부적절한 발언들을 비판 없이 대서특필해주는 언론의 행태부터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차별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만 소비하는 틀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야 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이신데 네네. 그러려면은 사회적인 소수자, 약자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네. 차별금지법이라고 하죠. 지금 뭐 진행 상황이 어떻던가요? 진행 상황이라고 할 것이 사실 별로 없는데요. 사실 국회 계류 중이거든요. 국회 네.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장혜영 의원, 그 정의당 의원을 중심으로 한 그 차별금지법 안과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안했었던 그 평등법 네. 이 두 가지가 다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논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뜨거운 감자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련해서 여러 차례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 뜨거운 감자, 폭탄이 나에게서 터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BBC 방송에서요, 한국에서 LGBTQ가 되는 것은 종종 장애나 정신병으로 여겨지며 영향력 있는 보수 교회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는다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엔 차별금지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저는 이 말이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네.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프랑스의 AFP 통신도 한국에선 보수교회와 일부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로 인해서 지난 14년 동안 차별금지법 통과가 10여 차례 무산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국회는 더 이상 눈치만 보면서 회피하려고 하는 이런 행태를 중단해야 합니다. 변희수 씨의 죽음을 일부 언론에서는 사회적 타살이다.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지만요. 저는 그 책임을 평등법 제정을 반기해온 국회와 그리고 인권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변하사의 강제 전역을 결정한 국방부가 조금 더 크게 느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변전하사 사망 직후에 국방부가 이런 논평을 했죠. 민간인 사망 소식에 따로 군이 입장을 낼 것은 없다. 예. 네. 사실 우린 지금도 이 방송 중에 변전하사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이거 군대에서 쓰는 사실은 직급인데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차별금지를 위한 미디어 역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실태조사 보고서에서 굉장히 다양한 대안을 소개했더라고요. 제시했어요. 네. 그걸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 등 심의기관이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 적대, 차별을 강화하는 혐오 표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언론이나 인터넷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혐오 표현 대응 가이드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미디어 종사자들이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성평등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인권 보도 준칙을 더 철저히 준수해줘야 한다. 또 미국의 성소수자 미디어 운동단체인 GLAAD가 제시한 지침처럼 미디어가 트랜스젠더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배포, 홍보할 필요가 있다 등을 제시했습니다. 네. 지난 2017년이었던 것 같은데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이 동성애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이렇게 입장 질문을 그 대선 후보들에게 던졌어요. 그 당시에 심상정 당시 정의당 후보의 답변을 좀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코너를 맺을까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동성애는 찬성과 반대의 문제가 아니다. 나는 이성애자지만 성소수자의 성 정체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예, 오늘 미디어 비평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 김원경 소장이었습니다.